쉘터는 바닥이 없는 제품들을 쉘터라고 그러고, 텐트는 바닥이 있는 제품을 텐트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캔버스 제품은 쉘터와 텐트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르네상스 캔버스 말고 폴과 그라운드 시트, 그 다음에 플라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별도의 독립적인 나일론 쉘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깔고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악천후에서 뭐 캔버스가 물에 젖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때는 또 무거운 캔버스 쉘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리마스터 바로크 터널 텐트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르네상스를 조금 좀 문제가 보여서 또 수정을 또 해야 되겠어요. 하프 커버 S, 그 다음에 풀 커버, 그 다음에 TPU 도어 4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너 시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해서 라벨링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수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캔버스 쉘터 텐트를 안에 설치하지 않고 풀 플라이, 풀 커버만 설치를 한 상황인데, 풀 커버만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각을 보시면 참 이쁘게, 각이 이쁘게 참 잘 나오죠. 또 안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패턴이 틀리죠? 조금 벌어졌죠? 이쪽도 벌어졌고, 여기들은 다 맞아요. 여기들은 전부 맞는데 여기는 지금 살짝 벌어졌죠? 그럼 문이 안 닫힐 거예요. 그렇죠. 문이 안 닫힌 이유는 뭘까요? 텐트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텐트가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은 지금 이 그라운드 시트가 크게 제작이 됐다는 거죠. 크게. 그래서 이 그라운드 시트를 좀 조정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계속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쓰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 패턴이 벗어난 이유를 지금 아침 내내 왜 벗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라운드 시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를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라운드 시트는 바닥에 그냥 두고 플라이를 거둔 상태에서 캔버스 쉘터를 쳐보고 나서 다시 이제 비교를 해서 다시 좀 잡아보려고 해요. 그라운드 시트 하나라도 디테일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 이게 좀 늘어나요,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좀 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시트가 있는 상황에서 좀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좀 그러죠? 더 오겠죠? 요것 때문에 천장이 내려가는 거예요. 밖으로 더 나오니까 천장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양 옆으로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캔버스 쉘터를 설치해 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비 올 때 철수하고 설치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바꿔치기, 거들 때도 플라이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그라운드 시트랑 바꿔치기를 해주시면은 비 오는 날도 플라이 안에서, 커버 안에서 해체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돼요. 일단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라벨을 자기 마음대로 달아놨어요. 자, 이게 풀 커버 컷 and 하프 커버 라지 체인지, 그 다음에 and 캐너피 커버, 오케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 그죠? 옆에 요 양옆에 남거나 모질랐던 부분은 이제 딱 맞죠? 딱 맞죠? 안에 이제 저희가 캔버스 쉘터를 설치를 하고 플라이를 씌웠을 때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쵸, 그라운드 시트가 너무 크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좀 줄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탕 한바탕 뭐가 확 지나갔는데, 지금 아이 패킹 다 하고 이제 패킹 방법하고 이런 거 체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막 지금 막 라벨이 잘못 박혀 있고 해서 다 수정했고, 이거는 지금 또 그라운드 시트 또 수정 들어가야 되고요. 자, 다시 작업을 다시 했어요. 자, 이거는 하프 커버 라지. 자, 하프 커버 라지. 그 다음에 얘는 풀플라이. 풀플라이는 풀커버는 저희가 가방으로 이렇게 가방으로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가방 너무 이쁘죠? 르네상스 가방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커버 따로 저희가 여기다 표기를 했어요. 풀커버라고 풀커버 표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캐노피 커버, 캐노피 플라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패킹 다 나눠가지고 액세서리별로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다 또 세분화 해놨습니다. 연문이 만들어진 로크푸트 리마스터 터널 텐트 설치를 해볼게요. 떨린다. 웨빙 빌드 웨빙.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꼽을 수 있게 기레를 전체적으로 한 10cm 정도 늘려놨으니까 연결은 쉬워요. 연결은 쉬운데 여러분들 이거를 나중에 조절을 해서 줄여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꼽았어요. 꼽았고 이렇게 해서 자, 그치. 자, 볼까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 자, 이 정도. 네, 충분하죠? 나중에 웨빙을 다 당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텐션을 좀 줄여놨어요. 전체적으로 좀 텐션을 줄여놨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설치하실 수 쉽게끔 텐션을 좀 줄여놨어요. 됐어요. 자,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워보자. 그렇지. That's good.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이쁘다. 로고 됐고요. 자, 이제 연문. 자, 연문 확인합시다. 지금 샘플이 만들어졌고요. 너무 좋아요. 안에는 건들 게 없고요. 뭐 변경된 게 뭐가 있냐면 이 커튼 부착하는 이 원단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와 똑같은 원단으로, 그래도 훨씬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체감 있게끔 그 같은 원단으로, 전에는 좀 얇은 원단이었는데 같은 원단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문은 창문이 없어졌죠. 창문이 없어졌고 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저한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친구는 11자 도어예요. 11자 도어.
안쪽 메쉬도 11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체감이라든지 뭐 이런 작동의 편리함은 있어요. 하지만 밑이 열려 있다라는 거, 메쉬도 열려 있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벨크로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 방식이나 뭐 일체감 이런 것들은 11자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D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D형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친구는 11자로 만들어 봤고요. 일단 플라이 작업을 한 다음에 플라이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저희가 다시 이걸 D형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볼게요. 아, 우리 여직원이 고맙네요. 한강을 만들어줬네, 한강을.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와 이제 터널 커넥터, 도킹 커넥터 만들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뻐요. 엘레강스 이뻐요. 르네상스 엘레강스 도킹을 해봅시다. 오케이. 르네상스는 연결이 됐고요. 엘레강스에 연결을 해봅시다. 이거 진짜 가격도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당연히 지퍼가 긴 쪽이 르네상스고 짧은 쪽이 엘레강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둘 다 두 제품 모두 지금 팩다운 안 했어요. 팩다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뒤로 당겨가면서 각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터널 커넥터 지금 르네상스하고 엘레강스 쉘터의 터널 커넥터입니다. 터널 커넥터이고 지금 이 친구의 원래 플라이를 씌우려고 저희가 다 샘플링 했었잖아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플라이 간섭 때문에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선상 이거는 여러분들 좀 관리를 좀 하시면서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면재질이잖아요. 결로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엘레강스, 이 친구는 이제 엘레강스 쉘터와 엘레강스 쉘터의 터널 커넥터인데, 이 친구도 제가 이제 나일론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결로 없는 면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일론보다는 면이 더 비싼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네,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르네상스 쉘터 안에 있고요. 카메라는 엘레강스 쉘터 안에 있어요. 굉장히 먼 공간이죠. 뭐 저기서 여기까지 한 거의 7m가 훨씬 넘는 공간이에요. 지금 7m가 넘어요. 바로크보다도 더 긴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와 엘레강스를 도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일전에도 뭐 한번 샘플링을 했었던 제품인데, 오늘 이제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완성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제품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제품은 두 제품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바닥까지도 다 막혀 있는 밀폐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뭐 지금 엘레강스 육각, 엘레강스 쉘터는 나일론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투표 결과 나일론이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엘레강스 8각, 6각, 르네상스 엘레강스는 캔버스예요. 그리고 위에 플라이가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투표를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두 가지 다 전부 다 캔버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그건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캔버스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캔버스로 결정을 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 제품들은 여러분들은 이 면 커넥터에 대해서는 누수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누수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어차피 나일론으로 한다고 해도 해결은 안 될 부분이에요. 관리의 용이성과 무게는 굉장히 나일론이 유리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저희가 두 제품을 연결했을 때 사실 이 도킹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다녀야 됩니다. 뭐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른들은 다닐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재질을 나일론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로가 머리에 닿는 거죠. 옷이나 머리에 닿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 결로가 내 몸에 묻어가지고 물에 젖는 그 불쾌감을 생각을 해본다면 캠핑을 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일론보다는 조금 무게가 더 나가고 관리가 힘들지만 면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고 지금 제가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면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은 어차피 제가 그거는 안내를 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재질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알고 계셔라. 저 끝이 엘레강스 쉘터의 이제 터널 커넥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옆에 한 동을 이제 설치를 못했죠. 도킹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예약을 하신 나일론 쉘터하고 도킹을 하게 될 건데 문은 사실 르네상스보다 엘레강스가 조금 더 커요. 문은 조금 더 큰데 이 친구도 엘레강스 나일론 쉘터와 이렇게 도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다니실 때 여러분들 여기에 결로가 아무래도 좀 더 머리나 여러분들 머리나 옷에 결로들이 좀 많이 묻을 확률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좀 고일 확률들, 아무래도 이제 결로가 생기면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제 그 고였을 때 물이 고였을 때 그런 확률들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재질 변경을 캔버스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재질을 변경하겠습니다. 어차피 재질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더 비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우리 회원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려고 나일론이라는 재질을 여러분들이 해주신 걸 제가 감사하게 알고 있고요. 비용 좀 올라가더라도 캔버스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거는 제가 캔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강스와 르네상스는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늘 하나만 했었는데 하나만 집중했었는데 집중하는 걸 세 개로 나누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안 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TPU 강하게 눌렸을 때 눌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 얘는 들어가면 좀 덜 눌리는데 각이 덜 졌기 때문에 좀 덜 눌리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투웨이가 아니고 원웨이 방식으로 요 하나를 해서 TPU까지 접어가지고 하나로 할 수 있게끔, 대신에 끈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런 방식을 합니다. 이거 가끔 보면 창문을 못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플랩과 그 다음에 TPU를 한 번에 묶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끈을 길게 바꿔야 돼요. 체인지 오케이. 끈을 지금 길게 갖고 왔어요. 끈을 바꿀 겁니다. 스톤 가드도 변경을 해야 돼요. 오케이. 스톤 가드가 그죠? 이쪽으로 좀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좀 다시 하고, 이 친구는 여기가 맞고요. 이 친구는 상부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로클 리마스터 바로크 디테일링 작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연문 메쉬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빡시다. 밥을 여기는 숟가락을 안 주고 젓가락을 주는구나. 돼. 힘들어. 직원이 밥을 또 사다 줘서 먹어야죠. 간장 볶음밥? 텐트라는 게 진짜 그건 있어요. 어떤 공장이든 간에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거든. 봐봐, 이렇게 조그만하고 외진 곳에 와서 만들어도 잘 나오잖아. 백날 좋은 공장, 화려한 공장, 큰 공장 가가지고 해봐. 핸들링 제대로 못하면 개판 쳐서 나온다고. 어차피 공장은 누가 어떻게 가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지금 이 같은 상황은요, 서로에게 되게 무리수거든. 샘플 다 만들었는데 그거 다 틀어버리고 다시 한다. 결론적으로는 저번에 출장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나 일주일 동안 와서 개고생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지. 하루하루가 막 고난의 연속인 게, 나는 와서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전날 컨디션 관리 딱 하고 항상 6시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빨래하고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항상 나 한 30분, 항상 30분 전에 먼저 내려와 있거든. 30분 전에 로비 와서 쉬더라도 로비에서 쉬어. 로비에 앉아서 편집도 하고 기다려. 그럼 막 30분씩 1시간씩 늦게 와. 또 화가 나는 거야. 아, 나는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왜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얘네들 1시간씩 늦게 올 건데. 근데 와서 다 되어 있을 줄 알고 와서 뚜껑 열어보면 제대로 안 돼 있어. 서로 마이웨이 하고 있어. 이제 이 바닥이 원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조선족인 거야.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좀 주고, 좀 많이 주고, 수수료가 좀 세게 떼거든. 솔직히 맡겨버리면 속 편하죠. 난 그게 싫어. 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남한테 맡겨? 그거 아껴가지고 물건 사는 사람한테 더 저렴하게 주면 좋은 거잖아. 남들 편하게 하는데, 야, 내년에 뭐 새로 팔아먹을 게 없냐? 그러면 남의 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이거 어때? 아, 그래? 이거 백동하면 얼마야? 얼마야? 그렇게 받아서 파는 거야, 한국 애들은. 낙가마처럼. 그래놓고 방송 나가가지고 막 인지도 올려가지고 지 막 인스타에 막 광고해서 팔아먹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자처하는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침부터. 나무가 다 뽑히겠다. 가방도 그래서 하나 더, 아유, 씨. 액세서리 가방 따로 만들자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풀커버. TPU가, 그치, 메시가 밖으로 나와야 돼. 잠깐, 왜 높이가 더 높아진, 왜 손이, 높이가 왜 더 높아진 느낌이지? 뭐, 얘는, 그 다음에 이거, 메시 안에 TPU 넣고 플랫 넣고 진짜 기깔 납니다. 딱 이뻐요. 완성도가 저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딱 봐도 그냥 얘는 샘플인데도, 아, 이쁘다. 괜찮다. 재단사님 집에 어르신이 있는데 집에 돌아갔다는 뜻이 돌아가셨다는 뜻인가? 일단은 한번 가보자. 공장 내 가봐야 되겠어. 저 라인에 가야지. 어? 아니,